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세로TV 백세로 인솔의 김태승 대표입니다. 스몰토크와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희망은 인간 생활을 승리로 이끄는 유일한 신앙이다. 희망 없이는 인간 생활이 영이 될 수 없다. 헬렌 켈러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희망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아주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이 트렌드라는 것이 있잖아요. 글로벌이라는 이슈가 있고요. 또 요즘에 장안의 화제가 바로 굿TV의 5세고감이라는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말도 요즘에 트렌드고요. 우리 건강하게 100세로 가자, 100세까지 살자.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요, 평균 수명이 130세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면 마음의 어떤 힘을, 근력, 이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키워드라는 것이요,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웰빙이죠. 그리고 힐링으로 가야 된다. 다음에 요즘에는요, 행복이란 얘기로 갑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다르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행복한 사람들은 표정이 달라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언어가 달라요. 행복한 사람들의 언어와 표정은 다릅니다. 그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상당히 먼 것일까요?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은 내 마음속에 다 있고요. 행복과 불행은 내 손바닥 안에 다 있습니다. 결론은 내가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불행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 키워드에서도 보면요, 뭐 리버럴이란 말들, 창의성이란 말들, 또 융복합이란 말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퓨전이란 말들, 전통 요리와 또 새로운 현대식 요리를 퓨전해서 혼합해서 만든다. 전통의 한복과 새로운 디자인을 이렇게 혼합해서 퓨전의 어떤 개량 한복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잘 익혀가면서 뭔가 스몰 토크를 하는데요. 예전에 이런 말들 나오면 그건 나랑 상관이 없어, 난 몰라도 돼 하는 시대에서 다양하게 알아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고, 박학다식한 인재가 다시 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건강한 몸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가는 기업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나라들을 보면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내용을 보면요, 이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그런 기업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사장되거나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장인 정신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기업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이 빨리 단순간에 개선되지 않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키우고 마스크 쓰고 손과 발을 잘 닦고 이러면서 우리 건강을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100세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수준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제 원트하고 라이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선으로 쭉 가는 것을 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인 동시에 내가 잘하는 것일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죠. 4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또 사회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과 또 돈이 되는 것과, 이 4가지가 전부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4가지를 다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고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를 좁혀가는 것도 하나의 흥미로운 관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왜?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요, 99.9% 내가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왜? 뛰는 사람 위에는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3인 행이면 필요하사라는 그런 마음으로요. 그런 태도로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배우려는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는 이제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세상이 참 달라졌죠. 우리가 전자계산기도 있었고 제가 그 홈쇼핑 회사 쇼핑호스트 1호로서 맨 처음 방송한 것이 모 브랜드의 그 전자계산기예요. 그 전자계산기를 봤는데 전자계산기도 있고 또 DV도 있고 TV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이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던 이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라는 거죠. 각도를 달리하면 됩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point of view라고 하는 관점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보는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좀 달리하고요. 상대가 그 생각하는 것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다름의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몰 토크는요. 논리일까요? 감정일까요? 네, 둘 다입니다. 예. 그 MIT 공학 박사인 비커스 박사가 처음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하는 거 두려워하고 원래 공대생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 계산하기 때문에 그 인문학적인 소양이 약간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공부에는 정말 천재예요. 근데 말은 좀 어눌했어요. 둔재했어요. 이 비커스 박사가 세계 연설대회에서 1위가 된 비결이 있습니다. 이 언어적인 능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자기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를 관찰하게 되고요. 아하, 오, 예, 유레카. 그러면서 저런 이유 때문에 잘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흉내를 내는 거죠. 그겁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잘하면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의 흉내를 내면 됩니다. 똑같이요.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잡았냐면요. 몇 가지 스토리들을 담았어요. 첫 번째 주제가 카우아이 섬의 종단 연구입니다. 종단 연구라는 건 뭐냐면요. 통계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어떤 주제를 놓고 사람들을 연구한다 했을 경우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탄생에서부터 거의 죽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바뀐다라는 것을 관찰하는 거죠. 이 카우아이 섬은요. 왜 카우아이 섬이냐면 소의 눈처럼 생겼다고 해서 카우아이 섬이에요. 이 스토리는 제가 2016년도에 우리 군인들 인성교육, 장병교육, 또 사병교육을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카우아이 섬에서요. 1955년도로 기억하는데 약 833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정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의 그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이 카우아이 섬은 버려진 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문제가 있고 뭐 마약 중독, 술 주정 뭐 이런 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분명히 환경이 안 좋으니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거야라고 전제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서 엄청난 아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부도 잘하고요. 대인관계도 좋고요. 이런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1955년도에 태어난 833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30년 연구한 결과 그중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이클이라는 친구가 그 예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비상에 걸린 거예요. 와, 이런 엄청나게 나쁜 환경에서는 분명히 아이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성장을 할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중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엄청난 아이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위대한 발견의 결론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단 한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지금 힘들지? 그렇지만 해낼 거야.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단 한 사람의 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단 한 사람이 있나요?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하자. 이렇게 격려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당신이 하나님이 찾는 분이 아니실까요? 네, 위대한 기쁨, 복음, 행복한 소식을 듣고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두 번째 스토리는요. 1마일의 기적이라는 이야기예요. 1마일은 짧은 거리죠. 네, 1마일을 4분 동안에 주파한다? 이것은 당시에는 불가능이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그랬어요. 와, 1마일을 4분 동안에 달린다? 그럼 심장이 터져버릴 거야. 그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이 로저 베니스타라는 이 친구는 아니죠. 이 로저 베니스타는 아마추어 육상 선수였는데요. 그거 정말 안 되는 것일까라는 호기심도 있으면서 도전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마일을 쪼개서 달리기를 연습합니다. 물론 러닝메이트가 도와주죠. 열심히 뛰어. 마라톤 뛰는 사람은 연습할 때 꼭 같이 뛰어주는 트레이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저 베니스타는 이 구간을 끊어서 4구간으로 끊어서 달리기를 연습을 합니다. 드디어 1마일을 4분을 깹니다. 3분 59초 04라는 기록으로요. 깹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죠. 와, 이건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사람이 이 1.6마일을 4분에 주파할 수 있을까 하면서 로저 베니스타의 기록 3분 59초 04를 깬 후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3분 59초 04 기록을 깨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죠. 한 달 동안에요. 4명의 선수가 기록을 깼고요. 또 1년 지나서 37명의 선수가 기록을 깼고요. 2년이 지나서 300여 명이 넘는 선수가 도저히 안 된다는 마일 4분을 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저 베니스타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한계에 도전한다는 그 불굴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명언을 남겼죠.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저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시시한 사람이 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백이죠.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 백은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든든한 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어려우시잖아요. 지금 힘드시잖아요. 지금 울고 싶잖아요.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스토리는요. 강점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강점은 장점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다중지능에서의 그 주기질, 피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피부의 무늬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피문학, 지문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창의성의 3요소가 있어요. 전문 지식, 이건 전문 지식은 공부와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적 동기, 내재적 동기라고도 말씀드렸죠. 동기부여하는 겁니다. 스스로 동기부여하고요. 또 조직 문화에 이해를 하는 거고 적응을 하는 거고 어떤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필요하죠. 정말 칭찬을 잘하는 분은요. 그 사람에게 대놓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사를 칭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경일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군대에서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김이병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김이병이 잘했어요.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그쪽의 지휘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김소희 말이 맞았어. 역시 우리 김이병은 잘하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소희 님이 이 친구를 칭찬했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휘체계도 살아나고요. 김이병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의 그 지휘관인, 직속 지휘관인 우리 김소희 님께서 나를 대대장님한테 잘 이야기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칭찬도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도 기술이 있고요. 어떻게 칭찬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전혀 근거 없는 칭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켄 블랜차드의 책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칭찬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먹고 자란 아이가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변에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어떤 진실에 기반한 칭찬을 해주시는 거 매우 필요합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그 칭찬 한마디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창의력으로 생각하시고요. 로저 베니스타처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나고 할 수 없다는 것도 말하는 것도 나다 이런 말을 또 기억하시고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2가지. 호흡을 잘 하셔야 됩니다. 숨 쉬는 것.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요. 호흡이 가장 느린 것이 무엇일까요?
거북이라고 해요. 거북이. 1분에 한 번, 들숨, 날숨. 호흡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호흡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와 바른 자세. 이걸 심리학적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것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의 어떤 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자세.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호흡과 태도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연구를 해봤어요. 호흡과 태도를 통해서 이 심리적인 안정이 생기고요. 또 이런 지능 이런 것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brain before and after 10 minutes meditation. 우리가 어떤 심호흡과 명상과 호흡을 했을 때, 기도했을 때에 이 뇌의 변화가 이렇게 빨갛던 부분들이 이렇게 파랗게 안정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혈압과 심박수도 안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고 명상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 뇌에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세, 그 파워 포즈라고 하는데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와우 이런 자세들이 상당히 어떤 자신감과 마음의 근육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점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잘하는 게 뭐세요? 그리고 오래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죠? 그리고 힘을 주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 잘하는 것과 또 힘을 줄 수 있는 것과 오래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점이라는 개념보다는 강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부분에 교집합처럼 생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대표 강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중지능이나 이런 주기질을 공부하다 보면 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한 환경에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면 그것이 대표 강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 대표 강점을 갖게 되면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표 강점을 우리가 갖게 되면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거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고요. 또 많은 성과를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많은 성과를 창출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성적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분석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선택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선택이 중요할까요? 집중이 중요할까요? 라고 하면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둘 다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8강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삶은요. 어떻게 보면 소풍 같은 축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이 everyday 크리스마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요. 지금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위기는 곧 기회로 바뀐다는 거죠. 세네카의 이야기처럼 행운이라는 건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온다라고 했죠. 지금이 엄청난 위기지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태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논리, 감정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논리가 중요한가요? 감정이 중요한가요? 말씀드렸을 때 저의 답은 둘 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논리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하지 않고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뭔가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직 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 내가 아닐까? 또 내 친구가 아닐까?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카우아이 섬의 이야기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너는 잘할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면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만 합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게 또 있을까요?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Only Jesus Christ. Only one. 예수님이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나의 삶의 원천이고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클래스가 다른 그런 기쁨을 주시는 분이 Only Jesus Christ.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의 삶과 죽음도 늘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내일 죽음이 올지라도 마치
내일 이 지구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철학자 스피노자의 이야기처럼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후회 없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삶이 축제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시가 있죠.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천상병님의 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귀가 둘이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아야 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도 있고요. 저 사람 진짜 다시 만나기 싫은데 피곤해. 그 사람을 또 만나야 되는 때가 있고요. 원치 않은 일을 원하지 않은 일인데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다 지나가야 합니다. 제가 스몰토크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진짜 보석은요 흠이 있습니다. 가짜 보석은요 흠이 없어요. 클릭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원석이 잘 다듬어져서 36년째 라운드 브릴리언트 커팅으로 됐을 때 다이아몬드가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요. 그 오직 한 분,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제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과 행동이 습관이 될 때 우리의 삶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스몰토크 1강에서 8강까지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